네,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에 저희 학과에 편입해서 혹은 신입생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성공적으로 저희 학과를 졸업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셔야 되니까 졸업도 물론 잘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은 방금 특강을 끝냈으니까 문을 닫고요. 네,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학과 생활, 네, 한국어 다문학과 학업지도 안내라고 불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를 졸업하시면 한국어교원 자격증,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 2개의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고 졸업함과 동시에 나오는데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시고 나면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은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에다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택배로 자격증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전공은 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 수준의 자격증이긴 한데 명의는 저희 학교의 총장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 학교만 그런 건 아니고 다 어느 학교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 2가지 자격증은 이거 법무부 자격증은 거의 졸업과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 2개를 취득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미 한덕화 TV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어요. 저희가 많은 특강, 물론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의 특강들을 들으시게 되지만 이걸 압축해서 구글에 한덕화 TV라는 데 올려놓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 여기에서 다른 전공체험 캠프는 뭘 했는지, 특강은 뭐를 했는지, 그다음에 과제를 하는 꿀팁, 전자도서관 활용 방법, 또 그런 것들 우수과제 소개 등등이 한덕화 TV에 올라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보시면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생활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학생활 안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걸 다운받아서 언제 무슨 신청을 하고 무슨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하는지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대학생활 안내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계시냐면 학교에 소개 신청을 했는데 이 컴퓨터 사양이 학교의 버전, 그 시스템 버전하고 맞지 않아서 아예 그 강의 시대를 못 들어가서 중도 탈락하신 분이 계세요. 하다가 안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원격, 퀵 메뉴라고 쓰여 있는 곳에 보시면 지원에 수강지원센터 원격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나 다운받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선생님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학교에 계신 시스템 담당자께서 선생님들의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원활하게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 전화번호는 잘 가지고 계시지요. 053-859-7500이에요. 이 맨 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 홈페이지 접속해서 원격 지원을 받으시거나 헬프데스크로 전화해서 힘들면 반드시 힘들다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자격증에 대한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학과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취득 가능 자격증이라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국가 자격증으로 한국 교원 자격증이 그 보기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안내들이 줄줄줄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법무부의 자격증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은 국가 자격증은 아니죠. 국가 공인 자격 인정이고 저희 학교의 총장명의 수료증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학과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2가지를 개강하기 전에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장학 안내 자격증 센터, 증명서 발급, 학생증 발급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장학 안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네, 아니요 버튼만 누르면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는 장학제도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장학 안내에 대한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가장학이라는 게 있고 교내장학이 있어요. 국가장학이랑 교내장학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서 일단
교내에 있는 장학금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만학도 장학금이라고 해서 만 50대 이상 되시는 분, 또 주부 장학금 등등 그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장학 제도가 있잖아요. 그 장학 제도를 활용하실지라도 이걸 받으시려면 반드시 국가 장학이라는 것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내 장학을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그 장학금 안 받아도 돼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신청하셔서 모르더라고. 그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에요. 교내 장학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국가 장학을 신청하실 것.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장학 안내를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학습관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게요. 선생님들, 전자도서관 제도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전자도서관 정할 때 전자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막 올려놨어요. 동영상으로. 과제를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학교의 전자도서관이 전국에서 거의 사이버대 포함은 당연히고 전국대학에서도 되게 우수한 수준으로 많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학생증을 신청을 주시면 왜 학생 할인 받는 거 여러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학생증도 신청하시고요. 또 나중에 실습할 때 학생증을 하나 가지고 다문화교육센터나 그런 데 방문하셔서 내가 대구사이버대 학생인데 실습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그 증빙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받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선생님들 이제 헷갈리실 건데요. 저희가 뒤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다문화 교육 관련 트랙이 현재는 8과목만 따면 8과목만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이 나가는데 2022학년부터는 10과목으로 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요번에 입학하신 선생님들은 여기 9월 중순 입학자들, 선생님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8과목만 들어도 자격증이 나오는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휴학이랑 그런 거. 선생님, 입학이 이때시니까 휴학하셔도 되기는 되겠다. 그래도 이 다음 2022학년도부터 입학하시는 분들은 10과목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의가 앞으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나는 2021학년도 8월 입학생, 9월 1일 이전에 입학했다. 라고 한다면 8과목만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고, 왜냐면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과정 안내할 때 요 10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그 과목 설명이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이 OT를 들으시는 분들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미리 또 부지런하신 분들은 교육과정 로드맵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9월 3일까지 이 작업을 해서 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학교에다가 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현재 학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한국어 어문 규범이 이렇게 3학년 2학기로 되어 있는데요. 얘가 2021학년도 3학년 1학기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번 학기에 내가 요거를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2021학년도는 이게 열려 있지요. 내년 1학기가 되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 여기는 지금 그 국립국어원에서 주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 로드맵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마지막 아래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소 이수 과목. 우리는 제가 잠깐 줄여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 보시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학 이게 1영역이라고 해요. 일반 응용 언어학을 2영역이라고 해요. 한국어 교육 영역을 3영역,
한국 문화를 4영역,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우리가 5영역이라고 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하시려면 이 5영역을 골고루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골고루 듣는다는 개념이 바로 이 최소 이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학이라고 하면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의문론, 한국어 어문 규범 3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이 3과목 중에서 몇 개만 들으면 된다? 네. 아이고. 요 2과목, 아이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2과목만 들으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2영역이라고 하는 일반 응용 언어학 영역도 지금 3과목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 2과목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예요. 3과목 들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 이 정도는 해야만 되는 거고 영역에서 하나라도 빵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교육시도 3영역은요. 총 10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과목, 8과목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영역에서는 8과목인데 거기에 한국교육실습 1과목을 포함해서 총 9과목을 3영역과 5영역을 합해서 9과목을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한국 문화의 이해, 그러니까 한국 문화라는 이 4영역에서도 아까 1, 2영역처럼 2과목만 들으시면 됩니다. 총 3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한국 문화의 현대한국 사회의 한국 문학의 3과목 중에서 2과목만 이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한국어교육실습이 4학년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도 있어요. 2과목을 다 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과목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왜 1, 2학기에 나눠져 있을까요? 1학기에 들으셔도 되고 2학기에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누가 1학기에 듣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4학년 1학기 때 한국어교육실습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에 입학을 하시면 이게 1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마지막 학기는 거꾸로 3학년 2학기가 첫 학기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 4학기는 4학년 1학기가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의 한국교육실습을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총 여기서 45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전공 최소 이수 학점이 있는데요. 50학점이 전공에서 들어야 되는 학점인데 그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이 최소 45학점을 취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따느냐? 그럼 다문화 교육에서 따시는 거예요. 현재 다문화 교육은 총 10과목이 계속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8과목만 들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중언어 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거를 요번 학기에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들으시는 분은요. 얘가 다문화 트랙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한국어 교육 트랙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한 과목을 들으면 한국어 교육에서도 3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쪽에서도 3학점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아 얘는 다문화 쪽 과목이 아니야. 한국어 쪽 다 수업이야 라고 아예 그냥 인식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목이 다음 학기 한 과목이 플러스 될 예정이어서 총 선택 지금은 10과목 개설된 것 중에 8과목을 듣게 되지만 2022학년도가 되면 저희가 추가로 과목을 더 개설을 할 거고 전체 10과목을 들어야만 졸업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까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8과목 듣고 졸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책자가 현재 보시는 책자에는 이중언어 교육론이 다문화에 올라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빡빡 그어놨고요. 여러분 다음 학기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국경관리와 근데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수는 있는 거죠. 국경관리와 체류에 의해 난민법에 의해 국적법에 의해가 3학년 1학기 요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저희가 개설을 할 예정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과목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난민법에 의해 또는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교수님들 섭외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섭외가 되느냐에 따라서 과목을 좀 바꿔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필수 과목의 수가 훨씬 많아져서 그냥 저희가 다문화라고 하면 10과목이 개설이 될 거고 모든 분들이 다 10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2022년도에는 되게 됩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시만요. 네, 비디오가 꺼져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따려면 45학점을 따야 되고 내가 요번 입학생까지는 오케이, 난 8과목만 받으면 되니까 필수에서 5개, 선택에서 3개에서 총 8과목만 들으면 나는 졸업할 때 자격증을 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학년 전공 3학년 편입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3학년 선생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편입을 했으면 70학점을 따야만 졸업이 되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50학점이 전공 수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학점들이 지금 방금 다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3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학점씩 쭉 듣다 보면 69학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졸업하려면 70학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1학점, 7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니까 나는 어떡하지? 뭐 23과목을 들었다라고 하면 69학점밖에 안 되니까 1학점이 되게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회봉사 과목이 있는데 1학점. 그 VM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를 하는 그 등록기관인데요. VMS나 1365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학기 중에 지금 2학기잖아요. 그럼 2학기 중에 30시간을 그 자원봉사를 하시면 1학점을 드리는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기본교육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학비 안 내고 70학점 딱 맞춰서 졸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헌혈이라는 사회봉사 과목도 있는데 얘는 요렇게 기간이 나와 있어요. 헌혈 인정 기간이요. 8월 1일부터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2년도 5월 31일까지를 2022학년 1학기 헌혈 인정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아직 위에부터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11월 30일까지를 또 헌혈 봉사 활동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학기당으로 헌혈을 딱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피를 3번을 뽑으면 또 1학점을 드리는 거. 또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멘토링 제도를 지금 1학기생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멘토, 멘티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3, 4, 5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배한테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선배가 점수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도움을 받는 건데 나중에 2학기가 되시면 나 이제 멘토링 할 거야. 그럼 선생님 한 명에 신입생들을 팀을 짜서 3명에서 4명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멘토링을 하시면 또 학점이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수강 신청은 하시면 개강 첫 주에는 좀 자유롭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9월 6일까지. 9월 6일까지 한번 이거저거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무슨 과목마다 우리가 OT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OT가 있는데요. 그걸 들어보시고 내가 이 교수님이랑 잘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이 과목이랑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강 신청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방학 중에 수강 신청하는 건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개강하고 나서 수강 신청을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직전 학기 학점이 4.0이다. 이번 신편입 선생님들은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되지만 나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나 2학기야. 나 직전 학기 4.0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7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아까 한국어 교육 쪽 4과목, 그다음 다문화 쪽 2과목 해서 6과목씩 들으면 한 학기가 거의 되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학점이 좀 좋아요. 직전 학기가 4.0인 경우에는 7과목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하시는 거 아실 거고요. 가이드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출석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아무리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과제를 잘 하더라도 출석이 안 되시면 선생님 빵꾸가나 F를 받으시니까 반드시 나는 기본적으로 개강을 했다라고 하면 3주 이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실 한 학기에 6과목을 듣는다는 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75분을 한 강좌라고 하는데 수업이 총 25분씩 3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75분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수업 시간이 75분이기 때문에 보통 교수님들께서 한 90분 정도, 요 정도 강의를 미만으로 하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컴퓨터 켜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 90분, 1시간 반 정도는 매일 수업을 들어야만 그걸 다 쳐내실 수 있는 거고요. 개강했는데 만약에 놓쳤다, 출장 갔다라고 하면 3주 이내까지는 꼭 들어야만 출석이 되고 안 그러면 지각 처리돼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 출석률이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인 경우에는 이 출석 점수가 또 반영이 돼서 성적에 나가니까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첫 주차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어서 4주까지 인정이 되고요. 이 인정된다는 개념은 4주째가 되면 강의를 못 본다는 건 아니에요. 강의는 계속 열려 있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첫 주는 4주, 나머지 3주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것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랑 음성 자료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LMS라고 하면 아실까요? 여기가 이제 강의실 들어가기 직전의 플랫폼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의 노트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강의 자료들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야 되느냐 문의하시는 책 안 사셔도 저희가 강의하는 기본 내용들은 어떤 분들은 PPT 올리신 분도 있고 근데 PPT 달라고 요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강의 노트에 올려있고 내가 올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PPT를 강의 노트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만 다운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P3로 음성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강의하는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서 MP3를 다운받아서 운전하시거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수업 보시면 다 즉석 99%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들으셔도 되지만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P3를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게 괜찮겠다는 것. 그 다음에 강의 노트 방금 눌렀던 이 강의 노트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그 해당 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학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목이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수강하는 과목만 열리겠죠. 근데 여기 중에서 강의 노트 중에서 속기록을 제공하는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 학과에 청각장애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시각적으로 자료를 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바로 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다 하나하나 쳐서 속기록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는 영상 자료가 있죠. 비디오가 있는 수업의 영상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 자료에 자막이 또 나오고 있고요. 강의 노트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속기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어떤 게 제일 정확하냐라고 하면 속기록이 강의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거니까 강의 자료에는 있어도 실제 수업에서 좀 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의에서 있는 내용들을 빨리 한번 스캔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속기록을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의 과제 해결서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에 로그인 하는 것 이외에 제가 여기다 학교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왼쪽에 전자도서관이라는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전자도서관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 도서관 학술 정보, 검색, 이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전자도서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15분짜리 2개를 떠놓은 게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웹DB예요. 웹DB라는 거, 그러니까 전자책, 오디오북 이것도 꼭 보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저희가 교보문고랑 계약을 맺고 전자도서관에 들어와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신착 도서도 있고 저희가 주문하면 또 주문해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고 오디오북, 소리로만 나오는 오디오북도 있는데 저희가 과제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웹DB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가 뜨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논문을 한 편 썼다. 그러면 그 논문을 쓴 학회가 여기랑만 계약할 수도 있고 여기랑만도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있는 리스라고 하는 요 포털이 가장 많은 자료, 가장 많은 최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기 없으면 여기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구글 중에서 구글 스칼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글 스칼라가 검색이 굉장히 막강하고요. 어떤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면 구글 스칼라, 그러니까 구글 중에서 학술 논문 책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구글 스칼라라는 홈페이지예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과제 교수님이 내준 거를 한번 다 붙여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학술 자료만 막 불러주는데 거기에서 먼저 보고 괜찮은 거를 리스나 DBP야, 키스 이런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동영상에 떠났으니까 전자도서관을 활용을 안 하면 저희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고 볼 정도로 전자도서관은 꼭 필요하고 막강한 여러분들의 파워가 될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다과 TV에 보면 전자도서관 활용법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강의를 해놓았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도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가 있지만 그래도 나 혼자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발음교육이랑 한국어 의문론 우리가 한국어 의문론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실 텐데 이게 졸업 시험 보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파란색 책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책은 조금 오래됐기는 한데 지금까지 발음교육은 제가 지금 저기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봤는데 이것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책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0 올해였나요? 2020년이에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한국 어학의 이해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데 문법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학술 도서예요. 그러니까 막 좀 쉽게 술술술술 넘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만약에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문법 쪽에서는 한국 어학의 발음이나 음성, 말소리에 대해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론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하는 거 혹시 저희 학교 출신들은 대구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대학교랑 학점 교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20대인 거죠. 20살에서 24살 정도 되는 그 젊은 학생들과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 대구대학교 학사 안내에서 수강 신청하는 걸 보시고 보신 다음에 학점 교류로 대구대학교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일정이 나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겠죠. 일단 9월 2일에서 9월 6일까지 수강 신청 변경하고 하는 거 한 번 할 수 있는 이 시점까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보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성적 확인해야 되고 저희는 계절학기가 사실 한 번도 지금 10년 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절학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언제 보는지 방학은 15일 날 하는구나. 요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 시점에서 꼭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습 과목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편입 선생님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 3학년 1학기, 2학기 마쳤어 라고 하면 나 이제 4학년 됐다 라고 하면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교육 실습이 4학년 1학기에도 기설되어 있고 4학년 2학기에도 기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4학년 1학기 때 들으시게 될 텐데 이때 나는 4학년 1학기 때 들을 거야.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2022년도 1학기에 나는 한국어 실습 들어야지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수강 신청 기간하고 다르게 실습은 실습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내년 22학년도 1학기 듣겠다라고 하면 올겨울 2021학년도 12월
요때 수강 신청을 받아요. 실습 신청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3학년인데 나는 3학년이고 4학년 내년이다. 그러면 4학년은 되게 먼 나라일 같지만 2학기 지나고 나면 금방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의 직전 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3학년 그러니까 3학기를 마쳤다고 생각해 보고 1학년부터 입학하신 선생님들은 7학기까지 마쳤다고 생각을 해 보면 나 내년 봄에 들어야지라고 하면 요 시점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기말고사 무렵에 실습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1학기 봄학기에 실습을 들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겨울 방학부터 실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습 신청은 이 2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인 기말고사 전에 실습 신청을 받는다는 거. 요거는 그냥 감각을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윤영희 교수님하고 엄청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왜냐? 오리엔테이션이 이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OT가 이루어져요. 실습 OT가. 그래야 이 겨울 방학 때 시작이 되고 봄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OT를 안 들으면 실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 기말고사도 끝나고 겨울방학도 끝나고 봄 시작하기 직전에 막 2월 중순 이때쯤 나 한국어 실습 들어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점 포기 신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학점이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표를 화려하게 멋지게 A로만 장식하고 싶고 뭐 이러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고 나는 D는 진짜 창피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 오는데요. 교원 자격증을 따려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려면 성적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적이 자격증에 영향을 미치나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어 실습 같은 거 D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자격이라고 의구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싶어라고 하면 학점 포기 신청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때 하셔서 성적표에서 지워버리도록 하는 이 기간을 꼭 활용하셔서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실습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실습에 신청 자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 중에서 한국어학이 1영역이었고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3영역이 있었는데 이 두 영역을 합해서 8과목. 3학점이니까 24학점을 취득한 사람만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4학년 1학기 듣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 혹시 3학기 차에 안 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4학기가 아니라 3학기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듣겠다.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듣겠다라고 한다면 1, 2학기 때 1영역과 3영역 이거를 8과목을 맞춰야만 실습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올해 신편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나는 3학기 차에 한국어 실습을 들을 거야. 그러면 내년 이 가을 시점이 되겠죠. 내년 가을 학기 한국어 실습을 듣겠다라고 하면 실습 신청이 언제 된다고요? 봄학기 기말고사 때 신청을 하셔야 여름 방학 동안에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3학기 차인 겨울 학기,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귀찮다 그러면 그냥 4학년 마지막 학기 여러분들로 따지면 4학년 1학기 2023년도 1학기에 들으시면 이거 다 자연스럽게 충족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드려봐야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습 일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OT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보세요. 저희가 시작은 이 참고 삼아 올려드린 자료인데요. 9월 달에 학기가 개설이 되고 이제 9월에 실습을 할 거지만 요 시점 보세요. OT 시점이 7월이라는 거죠. 이제 신청은 언제 받았어요? 6월 중순에 신청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방학 때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 명심해 두시라고 신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9시간은 한국어 교육을 하는 실제 기관에 가서 참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1박 2일씩 2번. 그러니까 금토반이 하나 있고요. 토일반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2번을, 그러니까 금토, 토일 이렇게 2번을 오시면 27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실습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뭐 일요일 안 된다 그럼 금토반을 신청하시든 이런 일정은 미리미리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 9시간 참관 나가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요. 지금 온라인으로 세종학당에 있는 모범 강의를 참관함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민다문 한자 실습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2학기에 우리가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습 신청이 6월 달에 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미 끝났죠. 실습 오리엔테이션도 1학기 때 끝났고요. 지금 실습 진행은 2학기 때인데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11월 26일까지 50시간의 다문화 현장 실습은요. 반드시 50시간을 모두 나가서 채우셔야 되는 것이 실습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4학년 2학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4학년 2학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언제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4학년 1학기 때 듣는 거니까 나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는 4학년 2학기 언제? 3학기 차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졸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학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문법론 이 과목 들으셔야 되는 과목인데요. 한국어 의문론. 근데 의문론뿐만 아니라 어문규범도 포함이 됩니다. 네, 한국어 의문론이나 어문규범 중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 트랙은 한국어 교육 트랙, 다문화 트랙 2개가 있는데 시험은 다문화에서는 안 나오고요. 한국어 중에서 문법과 발음, 의문론, 말소리에 대한 걸로 70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한국어 교육 실습 들으셨으니까 30점은 교환을 짜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장 교육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1학년을 입학하신 선생님들은 40시간, 2학년은 30시간, 3, 4학년 편입하신 분은 20시간의 시간을 채우면 졸업시험 보실 때 이 주관식 시험 문제를 면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OT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1시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특강 아니면 지역 스터디 이런 것들은 1시간씩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특강이랑 지역 스터디를 4학기 동안 20시간. 그럼 한 학기에 사실 5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 졸업시험 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 현장 교육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졸업시험 한 번에 딱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 요원한 문제여서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1차는 이미 재학생 기준으로 그 여름방학 때 신청이 됐고요.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2차 신청 기간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9월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자야, 나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 정말 필요 없는 분 마시고 나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국가장학금 모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내장학을 중복으로 드릴 때 국가장학 신청하셨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 받더라도 교내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이걸 한번 신청을 해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은 6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이 부분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장학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보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교내 장학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10편입생이시기 때문에 1차가 아니라 2차를 활용해서 하셔야 되고 언제부터? 9월 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되고 발표가 10월 14일에 되니까요. 일단 등록금을 납부를 하시고 나면 장학금 선정되고 후 지급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자랑스러운 DCU 인재장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액 등록금을 받는 거고요. 저희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명, 뭐 세네 명, 두세 명 정도는 받는 전액 장학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점 4.2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아까 저희가 왜 VMS라든지 1365라는 자원봉사 사이트에서 사회봉사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 그 과목 점수 인정이 안 되더라도 자원봉사 실적을 어느 정도 쌓아 두신 분은 이 인재장학금의 후보로 오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셔서 이런 GCU 인재장학금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스터디 일정 박경선 원과대표님께서 이걸 잘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스터디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외인 부대라고 그래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위도 있고요. 포항, 경주, 대구, 구미, 진주, 경산 이렇게 지역 스터디가 되고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왜 한 학기당 5시간을 받아서 4학기 동안 하면 20시간 되니까 온라인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 5개만 한 번씩만 들어가도 5시간이 되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터디들이 다 시리즈로 특색을 갖고 운영이 돼요. 근데 나는 대구에 산다. 그래도 포항 스터디가 마음에 든다. 그럼 거기 가셔도 되니까요. 일단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지 마시고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 2학기도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못 모일 것 같으니까요. 줌으로 만나는 이 스터디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이트는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기는 좀 잘렸는데 여기 한국어 교환 자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졸업하시고 나면 졸업증, 성적증명서, 신청서를 보내야 자격증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이트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잘 알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한국어 어문규범이라는 과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맞춤법,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뭐 이런 어문 규정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사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질문하거나 내 질문을 조금 더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국립국어원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 같은 거에서 뭐 트위터 이런 데서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사전 내가 안다고 생각, 특히 이제 대구 계신 분들은 내가 쓰는 게 다 표준어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서울말이랑 대구말이랑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 항상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검색해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립국어원에서 1년에 4번 사정을 해서 표준어로 옮기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정정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김밥 같은 경우에 옛날에 김밥이 아니라 김밥이 표준 발음이었는데 2015년도에 김밥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들어가서 보시고 발음형도 나와 있고 아나운서의 발음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국립국어는 샅샅이 뒤져서 내가 잘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과 활동인데요. 이 기사진이 지금 몇 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에 2번,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 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과 조끼 입고 장기자랑도 하고 노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년째 못 가고 있고요. 문화답사라고 해서 이것도 한 학기에 한 번씩 문형진 교수님이라고 한국 문화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막 100명씩 버스 한두 대씩 대절해서 저희가 문화답사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학과 특강도 2번씩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자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특강 오고 계신데 연 2회가 아니라 방학 때마다 겨울방학 때는 9번, 지금 여름방학 때는 5번의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혹은 저희가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특강을 듣고 계신데 특강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해외 자원봉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뭐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끝나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총동창회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동문회 총학생회 아니고요. 총동창회라고 졸업을 하게 되면 가입하시게 되는 총동창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강의 다시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졸업하고 5년, 3년인가 5년까지 그 비디오가 다 떠 있고요. 또 만약 새로 제가 뭐 만들었다. 그러면 새로운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졸업하고도 우리 학교 강의를 수년 동안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랑 다음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학과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인 내용들만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께는 주로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좀 사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카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실습 같은 자료, 학과 공지도 꼭 보셔야 되니까요. 학과 홈페이지, 학과 카페, 저희가 이미 합격자들한테는 카페에 들어오셔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서 잘 들어오시고 또 아마 이런 거 들어오시면 수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름 쓰고 여기 있죠. 이름, 괄호 열고 학번, 학년, 뭐 3학년 1학기, 그다음에 지역. 선생님들 2학기가 되시는 건가? 그죠? 3학년 2학기고 지역 어디라고 해서 홍길동 14년 여기 옛날 걸로 돼 있네요. 14년 2학기 뭐 대구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과 임원은 박경선 선생님이고요. 국가대표는 이용범 선생님께서 아까 두 분 다 들어오셨는데 지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무이사는 박선희 선생님, 윤정현 선생님께서 카페에 글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학과 연락처는 반드시 저장을 해두시고요. 이제 요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7428, 끝자리가 7428 이 전화번호는 학과 행정에 대한 거, 자격증에 대한 거, 등록금에 대한 거, 수강 신청에 대한 건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각 과목에 대한 질문은요. 그 학과 과목 강의실에 들어가 보시면 튜터라는 분이 있고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질의응답은 그분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헬프데스크는 언제든지 그냥 7500 저희가 야간에도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시험 기간엔 더 늦게까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드시면 헬프데스크로 연락을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어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간단하게 PPT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것도 혹시 소장하고 싶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팅창에다가 이 자료들도 좀 올릴게요. 지금 근데 아까는 열렸었는데 모두 네, 이 자료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바탕화면에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이거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보셔야 되는 거니까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2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제 비디오를 켜시고 좀 자연스럽게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어요. 비디오 많이 켜주세요. 혹시 박경선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비디오 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대표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 말씀과 당부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멘트를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냥 비디오를 안 켜려고. 아까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많이들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올해 과대표를 맡고 있는 박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뭐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덧붙일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던 그 스터디에 관한 부분은 카페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도 돼 있고 활동 내용도 나와 있고 원하시면 어떤 이제 스터디에 들어가서 뭐 수업을 해보고 싶다 하고 원하시면 단톡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배라고 이게 뭘 많이 알고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먼저 헤매봤다 뭐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제 헤매봤으니까 어떻게 잘 헤매고 답을 찾는지에 관한 방법들은 조금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건 눈에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건 일단 연락을 해보시고 물어보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힘내시고 자주 이렇게 주위에서라도 뵙고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범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북관혜님. 아유, 새롭게 편입하신 선생님들 축하드리고요. 뭐 아까 앞에 우리 교수님하고 과대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자료들이 지금 뭐 조금 정리도 안 되고 할 거지만 우리 특히 과 다음 카페랑 그 한다과 TV 유튜브 TV에 들어오시면은 얼마든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찾으시고 같이 물어보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시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윤정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 홍보를 맡고 있고요. 저 사실 이제 저는 한국어 쪽으로 뭐 전공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2학기 편입이거든요, 선생님들처럼. 그래서 2학기 때 들어와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나 이거 어떡하지? 나 하나도 모르는데 나 고등학교 때 문법이랑 담 쌓았고 약간 이런데 근데 이제 교수님 수업만 이렇게 착실히 좀 잘 들으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편입 첫 학기가 고비인 것 같아요. 저 사실 들으면서 진짜 첫 학기 때 진짜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거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번 학기만 잘 넘기시면 내용이 또 계속 반복되고 교수님 수업 잘 들으시면 돼요. 유은경 학과장님 그 수업 잘 들으시면 이제 뭐 문법 뭐 약간 마스터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맞아요. 네. 지금 윤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학기 입학하신 분들께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1학기 입학생을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한국어 문법론이 있으면 1학기에 한국어 문법론이 있으면 2학기에 문법 교육론, 1학기에 문화론이 있었으면 2학기에 문화교육론, 1학기에 뭐 의문론이 있었으면 발음교육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죄송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거꾸로 해야 되니까. 근데 윤정은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래도 수업 따라가다 보면 거꾸로 또 그럼 문법론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려운데 교육론부터 접근하고 이론을 들어가면 조금 더 쉽진 않을, 사실 정책으로 하면 1학기, 2학기가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또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제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박선희 선생님께서 재무이사신데요. 카페 관리 해주고 계신데 카페 관련해서는 또 혹시 도움 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카페 관련은 미리 공지를 하셔서 그런지 이름이랑 수정을 다 해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제가 재학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관한 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얻어가시고 많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당부 말씀 드릴 거는 꼭 지역 스터디에 들어가서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거를 얻어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이버대긴 하지만 맨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부만 혼자 하는 거지, 아니 그 수업만 혼자 듣는 거지 모든 활동을 다 같이 하시는 거니까요. 지역 스터디 활용 많이 하시라는 거 아니면 여기 지금 신편입생들끼리만 따로 모이셔도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인사원을 하시고 또 자주 모일 수 있는 방법 카페에다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어디 이런 관심사안 갖고 만나실 분들도 만나셔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신입생 선생님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을 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신입생 최창훈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제일 눈에 익는데요, 성함이. 제가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줌으로 특강 듣는 건 어렵지 않으셨나요? 주위에서 뭐 아들, 딸 도움도 좀 받고요.
뭐 생소하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저로서는. 근데 설렘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어려움이야 뭐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대와 도움에 대한 어떤 부탁 이런 거에 이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도 잘 되리라는 그런 기대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막 저도 막 설레네요. 개강하면 개강이야 막 이러는데 선생님 설렌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막 설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 내미시면요, 다 됩니다. 또 우리 하연지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3월 달에 입학을 했었고 지금 1학년 2학기 하는데요.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왔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재단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1학년들을 위한 배려가 없었는데 저희가 학과가 3학년 편입생이 95%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막 그쪽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혹시 지금 하연지 선생님 말고 1학년 입학생 계세요, 오늘? 1학년이나 2학년? 아니, 제 주변에는 없어요. 없으시죠? 지금 들어와 계신, 김은영 선생님 1학년이신가요? 친구 있다, 친구. 김은영 선생님. 손 드셨는데. 네. 그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1학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과목밖에 못 들으세요, 이번 학기에. 2학년은 괜찮으세요. 2학년은요, 아무거나 다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2학년이라고 해서 3학년 과목 못 듣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저 3학년인데요. 3학년 과목부터 들으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3학년으로 들어오셨어도 학년이 낮은 것부터 배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3학년이어도 난 2학년이어도 맨 앞에부터 듣겠다. 1학년 과목부터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1학년 선생님들은 1학기 때는 언어학개론, 2학기 때는 한국교육개론 한 과목씩밖에 못 듣고 나머지는 교양을 들으셔야 되는데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입학하신 선생님들은요. 반드시 자격증을 하나 더 따셔야 돼요. 왜냐? 학점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 필수, 전공 학점 말고도 지금 1학년은 지금 5과목이 6과목씩 들을 수 있는데 전공을 하나밖에 못 들으니까 5과목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목을 평생교육사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든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하나 꼭 더 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1, 2학년은요, 제가 최고로 많이 본 사람은 5개까지 딱, 그러니까 방학 때까지도 안 쉬고 특수교육, 뭐 영유아 보육, 미술치료 이런 것까지 하셔가지고, 왜냐면 1학년 입학생은 140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학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꼭 따야 돼서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듣지 말고 좀 몰아서 들어서, 왜냐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10과목만 들으면 자격증이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는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해야만 우리 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안 줘, 자격증은. 근데 다른 과는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과목만 10개 들으면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가기가 더 쉽죠. 딴 데는 우리 복수 전공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연지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학과에 평생교육사든 사회복지든 관심 있는 자격증, 아까 자격증 코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따서 반드시 자격증을 3개에서 4개까지 따고 가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연지 선생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말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하인 선생님 지난번 통화할 때도 보니까 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화이팅 합니다. 저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응답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개강을 해서 LMS에 딱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이 질의응답 궁금해서 남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24시간 안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저만 제가 이 학교의 전임이지 다른 학교는 오프라인 대학교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 온라인 사이트에 매일 접속해야 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 대학으로 강의 가면 일주일에 한 번 3학점씩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질의응답이 빨리빨리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질의응답을 남기고 아니면 튜터한테 연락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학과에서도. 그래서 힘들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학과에다 연락해서 왜 누구 교수님은 안 올리시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수님들을 좀 이렇게 귀찮게 굴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교수님으로부터 뺄 수 있도록 교수님들은 약간 레몬 같아서 우리가 즙을 짜야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아서 다 좀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전임이니까 그렇게 늘 선생님들이 먼저 뭘 하시니 고민하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고안을 해놔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연락 주시면 교수님들께 다 무지하게 굴어서 빼놓을게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빼놓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이런 시간 활용 충분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특강이 지금 개강하면 특강이 계획되어 있지가 않아요. 3학년 편입인데 국어 관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공자 중에 정말 1%, 2%만 국어 전공자고요. 나머지는 국어 전공자가 하나도 없으세요. 참고로 지금 최창원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학부에서 스페인어랑 일본어 복수 전공하고 석사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박사가 외국어로서 한국 교육, 포닥에서 한국 음성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어, 내가 옛날부터 국어 가르쳤어. 국어 좋아했어요. 그 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은 관점이 좀 달라서 오히려 다른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저 외국 저 오류는 태국어에 뭐에서 난 건데 내가 저 오류를 알고 있어. 이렇게 고쳐줘야지라고 접근하는 거라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좀 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3학년 국어 관련이 없었는데 1학년 교육과정 수업 신청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학년이 반드시 1학년 거 먼저 필수. 1학년은 과목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언어학개론은 언어, 국어의 문법에 관련된 언어 보편적인 성격으로 보는 개론 수업이기 때문에 언어학개론 필요하고요. 한국어 교육개론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수강 신청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 과목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교육 초점의 어떤 OT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음성도 좋고 채팅도 좋고요. 뭐든지 질의응답 남겨주세요. 아니면 자기소개라도 좋습니다. 김효정 선생님 계속 오늘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소감이나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2급 말고 제가 인터넷 강의로 해가지고 3급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양성과정 120시간짜리요? 그걸 한번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듣고 제가 그때 이렇게 특강을 8시간 이렇게 5주 동안 했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전에 들었던 것들이 조금씩 기억이 좀 되네요. 좀 기억이 좀 오, 입학 전에 특강 때부터? 좋아요, 좋아요. 조금씩 그냥 이거는 이런 수업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그냥 느낌?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일단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3급 수업을 받는 것보다 제가 조금 2급을 수업 들을 때 좀 전문적으로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맨날 다른 분들 다 걱정됩니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막 기대와 설렘 이런 단어를 내가 언제 박사 선생님, 저 동기 세대는 다 걱정, 불안, 초조, 왜 안 하냐, 난 코로나다, 언제 얼굴 보냐. 그러니까 박사 선생님 들어올 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막 옮긴 시점이어가지고 망한 저 학번인데 막 불안하다, 초조하다, 왜 이런 거 안 하냐 했는데 이분들은 벌써 입학 전부터 특강하고 쫙, 막 연결까지 시키니까 역시 이 익숙해지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긴 하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누가 있을까? 이호철 선생님, 신입생이라고 써주신 이호철 선생님 카메라 마이크 가능하신가요? 네, 이호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감이든 질의응답이 좀 해주시죠. 네, 뭐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검색해서 알게 돼서 뭐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좀 정신도 어지럽고 좀 뭐 준비되지 않고 그랬네요. 뭐 앞으로 천천히 해보면 또 재밌게 또 수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 이번 신입생 재미있게 이런 네. 표현 진짜 나 박사님 선생님 동기들 진짜 잘 들어라 이런 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실 만하고요. 또 박은옥 선생님. 네, 신입생이라고 하신 분은요, 마이크랑 다 비디오 켜주시죠. 오늘 선생님들의 날입니다. 여태까지는 1, 2, 3, 4회 특강까지는 다 재학생, 네, 박경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아, 다 비디오 켤 수 있었네.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네, 박은옥 선생님 먼저 하시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간 이게 처음이라서 제가 많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좀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요. 네.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야, 근데 그래도 낯선다고 하셔도요. 벌써 전에는 막 마이크 끊겨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다들 하시니까 역시 좀 많이 다릅니다. 또 박경민 선생님 마이크 잡아보실까요? 박경민 선생님 네.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나요? 그냥 아직 좀 궁금한 거는 너무 많은데 어디에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뒤에서 지금 듣고만 있었어요. 이제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그걸 해결해 보고, 아직은 뭐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많이 아직은 좀 두렵네요. 그럼요. 네, 그러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카페만 알고 계시면요. 카페에다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득달같이 박선희 선생님 저 메일 그런데 들어가서 아직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박선희 선생님 해결해 주시죠. 그게 우수 회원으로 넘어가야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선희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스터디도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했는데 저희 지역이 거기 스터디 지역에서 해당이 안 되니까 3분한테서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더 이상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느 지역이신데요? 제가 성주예요, 경북 성주. 성주요. 아, 네, 제가 그 네. 연락을 선생님 교수님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제가 그 박병규 선생님이 연락을 받고 지금 스터디를 첫 번째 전화 드렸어요. 네네네 확인하고 스터디장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그 지역 그 재분배 기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날짜가 잡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 저는 기다려 주세요.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아니요, 됩니다. 조심하시면 네, 그냥 남겨주세요. 네, 네. 언제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권영애 감사합니다. 선생님. 권영애 선생님 나가셨나요? 아까 계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여기 얼결에 지금 등록을 해 놓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지금 3학년 편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과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채팅창에서 1학년 수업으로 수강 과목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서 국어 관련해도 4과목, 그 다음에 다문화 관련 2과목을 했는데 모두 6과목을 전부 다 1학년 것으로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3학년 네, 전부 3학년 편입이시면은 학년 구분 없이 아래 학년부터 채워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1학년에서 그러면 국어 4과목, 다문화 2과목 이렇게 1학년 과목으로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2학기 편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학기에 순차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으려나? 그 다음에 이 수업이 한 3차시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수업이면은 6과목이면은 그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2가지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미래의 꿈이 있어서 오셨으니까요. 1시간 반 정도는 짬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든 내실 수 있어요. 왜냐면 25분이 한 차신데 우리가 25분을 짬짬이 그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낼까? 그럼 2년 후에 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를 보면 우선순위 중요한 게 일단 재학 기간 중에는 공부니까요. 내가 25분씩 3번은 꼭 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면 한 발짝씩 가시면 어느덧 졸업시험 고민하실 때가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네, 또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볼까요? 장유진 선생님, 그 다음에 전혜민 선생님,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장유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예.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전혜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전혜민 선생님 마이크 안 되세요? 이거 네, 오디오 됐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편입생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추천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경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업 열심히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신편입 선생님 중에 괄호 열고 신편입이라고 썼는데 제가 놓친 분 계실까요? 한울타리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머지는 다 우리 재학생들이 들어와 계세요. 최윤겸 이런 선생님들은 신편입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강혜경 선생님은 우리 대화 나눴던가요? 강혜경 선생님. 제가 지금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거든요. 잠시만요. 그러시군요. 네, 네. 나중에 그래도 제가 하고 들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학기 마치고 저도 3학년 편입해서 1학기 지금 마친 상황인데 1학기를 되게 좀 힘들게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교수님 덕분에 어떻게 또 점수를 잘 받게 돼가지고 놓칠 수 있는 과제 점수도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지금 저는 시작할 때 원래 다문화 쪽에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이게 또 재밌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하는데 또 좀 어렵기는 해요. 일을 하면서 하는데 좀 벅차기도 하는데 또 과정은 또 재미있으니까 신편입생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도 하시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재밌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지금 마이크 잡으신 김에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3학년 네. 편입하셔서 어떻게 한 학기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대요. 어떻게 힘드셨는지. 저는 개인 사정이 너무 아, 힘들었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 과제하는 게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요. 6과목이라는 걸 숙제를 다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보려면은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공부하는 것도 좀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근하면서 동영상 듣고 퇴근하면서 듣고 이러면서 출퇴근 시간을 좀 이용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시험 기간 전에는 좀 책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 강의 교환해 주신 거랑 그 학습 목표 들어가면 기출 문제가 아니 문제가 꼭 있는데 단원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고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좀 버거우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그거를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네. 어찌됐든 시간이 이렇게 또 한 학기 흘러가고 2학기 또 수강 신청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제는 선생님들 무조건 마감일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마감일 전에 문자를 드렸는데 어디서 과제를 올리고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제는 공지에 뜨고 있고요. 과제방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토론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이 과목은 토론이 있는 과목이네. 그러면 토론 주제를 내시고 예를 들면 뭐 언어와 문화다. 뭐 언어가 더 중요하냐, 문화가 중요하냐. 이렇게 토론해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과제, 리포트 쓰기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게 있는데요. 두 개 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현지 시간으로 과제를 마감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야박하게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이 자기 시간으로 올려서 못 올리고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1번은 마감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두 번째는 못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특히 제 과목은 그런데요. 저는 마감일이 지나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까지였으면 오늘까지 채점한 사람의 점수가 뭐 12점이 최저점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마감일을 좀 연장해드려서 늦게라도 무조건 내라고 하고 이분은 최고점이 마감일 전에 했던 최저점보다 한두 점수가 낮게 가지만 그래도 과제가 20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내면 등급이 2개에서 3개까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까지 내겠다고 연락드리면 교수님들이 많이 점수는 깎지만 그래도 봐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누가 그러셨잖아요. 포기는 언제 쓰는 거다?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과제는 언제든 한다. 마감일 혹시 놓쳤더라도 어떻게든 낸다. 그 방법을 쓰셔서 일단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강혜경 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하겠다. 성실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오늘 저랑 얘기 오늘 안 해보신 분, 섭섭하신 분. 성복숙 선생님 얘기 한마디 안 해주시겠어요? 성복숙 선생님 혹시 지금 마이크 가능하세요? 이춘재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구나. 배추는 포기할 때 배추 포기 셀 때 쓰는 말이에요 라고 이춘재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건데.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졸업하고 들어오시고.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포기 나올 때마다 항상 선생님 생각이 난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유경 선생님이나 최윤겸 선생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시간이 또 이미 우리가 8시에 시작해서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최윤겸 선생님 얘기하시겠어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나중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저희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과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안식학기라 한 학기는 쉬다 오겠지만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는 계속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아직까지 제 핸드폰 번호로 자기소개 안 하신 분 계세요. 신편입생 선생님들 아니면 신편입생 아니더라도 저랑 문자를 주고받지 않으셨던 분은 지금 요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 출석부라고 하는데요. 요 최영 교수님 모인 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나는 누구다, 나는 권영애인데 뭐다, 걱정이 많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문자 메시지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전자출석으로 한번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제가 학교는 안 가는 부재 중이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약속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특강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자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